오늘 함께해 주실 네 분을 소개합니다. 윤경호 매일경제 논설위원,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이원희 변호사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가 발표가 됐습니다. 윤석열이냐 아니냐로 규정될 만큼 임명 가능성이 높았는데요. 그 윤석열 중앙지검장 또 한 번 파격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청와대의 신뢰가 무엇 때문일지 먼저 영상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검찰의 가장 중요한 현안은 역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 그리고 또 공소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확실하게 해낼 수 있는 책임자라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자가 아직도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를 뿌리 뽑음과 동시에 시대적 사명인 검찰개혁과 조직 쇄신 과제도 훌륭하게 완수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적폐 수사 그리고 개혁 완수하라라는 지침일 것 같습니다. 일단 이 관가 혹시 변호사 쪽, 검찰 쪽에서는 어떻게 들었을지 궁금합니다. 이원희 변호사님, 평가가 어떻던가요? 네, 일단은 파격이 아닐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명의 후보자 가운데서 사실상 연수원 기수로 따지면 제일 아래고 사실상 그 네 분 중에서 남은 세 분은 다 고검장급 인사들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같은 경우는 지검장이거든요. 어쨌든 서울중앙지검이긴 하지만 네. 그래서 사실상 연수원 기수로도 현재 문무일검찰총장이 18기인데 5기수가 낮은 다시 네. 말해 5기수 차이를 검찰총장으로 올리는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후폭풍에 대해서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라든지 현 정부가 충분히 그 부분을 감수하고도 올릴 필요가 있다라고 네. 어떤 필요성을 강하게 느낀 지점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같은 경우는 그 네 분의 후보자 물망에 오르셨던 분들 중에서도 연배는 네. 제일 많습니다. 시험에는 늦게 합격을 하셨지만 네. 사실상 연배로서 그리고 또 실적으로서 그전까지 이제 여러 정부에서 권력 네. 비리 관련한 특수통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최순실 게이트에서도 네. 큰 역할을 했지만 그 전에 이명박 정부에 관련한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에 관련해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은 두각을 나타냈고 실제로 검사로서 보여줄 수 있는 일종의 어떤 정의를 위한 여러 가지 그전까지의 실적들 결과물들을 네. 보고 아마 현 정부가 결국은 기존의 목표였던 적폐청산이라는 기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자 한 어떤 굳은 의지의 표시가 아닌가 이렇게 네.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원희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5기수가 끼어 있다고 하는데요. 윤경호 위원님, 그러면 이번에 중간에 낀 분들 다 줄줄이 옷을 벗으시는 겁니까? 그게 검찰의 관행이었는데요. 네네. 검찰은 상명하복, 그다음에 검사 동일체 이런 것 때문에 위의 지시를 아래에서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네. 그래서 이제 연공 서열을 과거에 존중했어요. 최소한 동기 아래는 네. 그러니까 지금 새 후보자가 연수원 기수로 23기면 아니 사시 기수로 23기요. 그러면 그 이상에 지금 남아 있는 이를테면 19기, 20기, 21기, 네. 22기 그리고 23기까지 합쳐서 딱 30명입니다. 이 30명 중에 전원이 만약에 물갈이가 된다면 아마 검찰의 인사가 안 될 정도다. 네. 전혀 일선 지검장 경험이 없는 사람을 끌어올려야 되는 뭐 이런 상황까지 생길 테니까 네. 이런 급격한 변화가 어찌 보면 청와대가 이번에 윤석열 지검장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한 하나의 이 노림수 겨냥한 거일 수도 있지만 지금 관측되기로는 윤석열 지검장이 아니 네. 검찰총장이 후보자가. 후보자가 개별적인 요청을 한다지만 아마 청와대에서 나름대로의 가이드라인을 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23기 동기들 중에는 아직 고검장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현직에 남아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지금 뭐 관측이 되고 어쨌든 있죠. 올 것이 왔다. 검찰에 술렁이는 분위기가 감지되는데요. 이은희 변호사님 말씀하시면 있다고요. 예, 사실 이제 검찰 조직 자체가 일종의 피라미드로 되어 있다 보니까 네. 권력 정점에 어떤 기수가
이제 올라가게 되면 그 윗기수 또는 동기들이 이제 많이 옷을 벗는 것이 일종의 관행처럼 이루어져 왔는데 네. 사실 이제 검찰 내부에 있는 어떤 얘기들을 쭉 들어보면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같은 기수 또는 본인보다 나이가 어리지만 기수가 높은 더 고위 간부, 검찰 고위 간부들과도 사실은 나이에 따라서 이제는 네. 이제 어느 정도 연배를 인정해주고 있어서 내부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큰 줄사태가 이어질 거라든지 어떤 큰 충격에 빠져 있는 상태는 아니라는 얘기도 나오고 네.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윤 후보자가 지명을 받은 이후에 소회를 밝혔는데요. 그간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사석에서도 언급을 피해왔다는데 과연 이번에 밀어붙일지 아니면 본인이 적절하게 소화를 할지 직접 한번 오늘 밝혔던 소회를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러분들 많이 좀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고 여러 가지 잘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으셨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차차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기회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공수처 설립 같은 경우에서도 찬성하시는 입장이신지. 그것도 앞으로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기수가 많이 내려가서 파격 인사라는 평가가 있는데요. 검사장 줄사태도 예상되는데 네. 조직을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조직 운영 방침도 설명을 그것도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릴 적은 아닌 것 같고 차차 지켜보십시오. 네. 네. 워낙 조직에 충성을 하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올곧은 심경을 밝혔던 분 아니겠습니까? 과연 조직을 챙길지 아니면 청와대의 과제에 그대로 따라갈지 어떻게 보세요? 김성환 평론가님은. 네, 뭐 여러 가지 평가할 지점은 있겠지만 네네. 저는 크게 보면 윤석열 지검장 그동안에 이 검찰총장을 장악하는 이런 방식, 그러니까 청와대를 바라보면서 네. 검찰이 수사하는 관행을 끊겠다고 하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윤석열 지검장은 흔히 칼잡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쵸. 특수통의 강골이고 수사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예리한 칼은 청와대가 잘 임명 안 해요, 검찰총장으로.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항명을 하거나 아니면 지시를 내렸을 때 그때 그걸 듣지 않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오히려 더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예리한 칼은 오히려 쥐려고 하면은 손배기가 쉽다.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에서 검찰을 장악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고요. 둘째로는 검찰은 수사를 하는 조직이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검찰이 권력 눈치 보기 하면서 이런 식으로 수사했던 과거의 나쁜 관행을 끊겠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검찰은 검찰로서 수사하는 조직으로서 전문성을 갖춰야 된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고 장제한 사건이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뭐 이렇게 수사 권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엿새 만에 그거 검찰이 곧바로 반박하듯이 수사 결과 내놓는다던가 아니면 검찰이 오히려 경찰과 함께 네.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그리고 네. 관련돼 있는 증거 다 폐기해버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게 검찰로서 지금 맡겨져 있는 소임이라고 보는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공수처 설치 문제라든가 검찰 개혁 문제가 남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윤석열 지검장은 좀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청와대에서 바라볼 때 문재인 대통령이 볼 때는 그건 검찰이 스스로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 국회에서 논의할 과제라고 보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의견은 낼 수 있겠지만 결정하는 네. 조직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서 결정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의중을 다 같이 반영한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신보다 훨씬 높았던 당시에 이제 황교안 장관까지 포함해가지고요. 인연이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닌 이 불편한 관계가 지금 황교안 대표하고 돼 있었습니다. 야권 쪽에서는 기승전 윤석열이냐라고 하면서 이 청문회 한판 벼르겠다는 입장인 것 같던데요. 김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자유한국당뿐만이 아니라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서도 정치보복성 행태를 이어가겠다라고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 2013년도 이 댓글 조작에 관련된 수사에 대해 외압이 있었다라고 국회 국정감사에 나와서 증언하는 과정에 황교안 대표를 또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네. 황교안 장관을 소환하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적폐청산에 대한 수사 때문에 두 전직 대통령이 구속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미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집행된 지 꽤 오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쯤 됐으면 이제 석방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여론이 일부 있을 정도까지 온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폐청산에 대해서 더 가열찬 수사를 하는 정의를 구현하겠다 만약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면 사실 그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미 지난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고 네.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몸을 담았던 인사가 바로 현재 제1야당의 대표인 황교안 대표이기 때문에 사실상 제1야당을 향해서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무를 검찰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이 위배되는 것 아니냐라고 네. 하는 우려를 제기할 수도 있는 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지검장 후보자가 만약에 검찰총장이 된다 그러면 지나간 일들에 대한 수사보다는 사실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강력한 권력을 대한민국 대통령제 국가에서 문재인 정부가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지난 검찰의 수사 과정들을 보게 되면 드루킹에 대한 수사라든지 그리고 김태우 전 수사관에 대한 수사, 환경부 블랙리스트 등에 대한 현 정부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수사들을 과연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에서 제대로 이행해 왔는가에 대한 비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과연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윤석열 후보자가 그 강직함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윤 의원님은 또 다른 의견 말씀 주실 것 같아요. 뭐 다른 의견이보다 네. 과제는 역시 네. 정치적 중립성 확보, 수사의 독립성 확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수장이 이번에 오는 걸 계기로 그리고 검찰 개혁 앞으로 해야 되는 걸 계기로 검찰 스스로가 그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윤석열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네. 그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요. 그리고 청와대와 정치권이 인사의 개입이라든지 또는 수사에 관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네. 여지를 차단하는 그런 노력이 서로 이루어져야 네.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 저는 그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